안녕하세요. 게으른 토끼입니다. 지난 영상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이어서 제가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출금해서 다른 계좌로 옮긴 다음에 이걸로 하나마이크론을 매수해서 상한가에 현재도 홀딩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매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스윙이나 뭐 중장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한 건데, 이번엔 단타가 아니라 조금 길게 보는 매매에서는 어떻게 매수를 할까,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주식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차트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트가 너무 재밌어서 차트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차트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거죠. 물리면 그때부터 기업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업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기업이 어떤 뭉탱이 안에 들어있구나, 그런 거를 테마 또는 섹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위에는 얘네는 뭐 시총이 이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받는구나, 뭐 이런 거를 또 알게 되면서 시장과 지수가 같은 말이죠. 시장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그 위에는 이런 지수는 어디에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근데 지금까지 완전히 저는 반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 뭐 어떤가요? 지난 경제 상황도 한번 볼까요? 한 2년 됐죠. 하락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오랜 기간 하락장을 조금 지나쳐 왔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시기에는 일단은 경제 상황 어, 일단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 회수를 해버리는 거죠. 풀었던 거를 확 조이는 거죠, 다시. 그러다가 그런 악재도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렇게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일사료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전쟁 터졌을 때인 것 같은데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 안에서 이런 테마주를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일단 금리 인상, 이제는 금리가 조금 동결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뭐 잭슨홀 미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봐도 매파적인 의원이 있어요. 총재인지 뭐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그랬어요. 앞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뭐 매파적으로 분명히 말하긴 했지만 뭐 인하는 아니지만 인상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미국이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고용 지표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고용이 많았지만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랐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에 두 가지 책무라는 게 있죠. 바로 고용과 물가입니다. 물가. 이 두 가지를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연준의 의무가 이거예요. 고용과 물가. 그러면 지금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는데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시장은 투자는 할 만하다. 투자는 할 만하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뭐 현재 또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중국 부동산이죠.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 뭐 이런 거 디폴트 이런 게 나올까요? 근데 저는 중국은 이제 한 60%가 가계의 60%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쉽게 무너뜨리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국영화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영화를 할 거였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중국이 금리를 올려서 얘네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해서 그 다음에 국영화를 확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금리 내렸습니다. 이거는 살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침공이라는 리스크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대만 침공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원래 이렇게 내부가 어지러울수록 전쟁을 통해서 이런 내부의 어지러움을 해결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일단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이게 금리를 조금 인상했지만 미국처럼 금리를 많이 인상할 여력은 안 되고 경제가 미국처럼 탄탄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금리를 조금 올렸으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조금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환이 잘 안 돼서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있다는 리스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일단 눈에 보이는 리스크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뭐가 터진 건 아니고 지금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넘겼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기는 괜찮은 시기다 라는 판단이 일단 섭니다. 그러니까 단타가 아니라 뭐 중기 투자,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다 라는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상황 봤을 때 오케이입니다. 그럼 다음 시장 지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경제 상황들,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 투자하기에 당장 나쁜 건 없다.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실업률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되면서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구나. 그러면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올라가던 환율이 또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환율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1350원 부근까지 갔다가 한 1320원까지 다시 조금 내려왔어요. 아직 뭐 완전히 내려왔다,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추세가 하락이다라고 느껴지진 않고 그냥 박스권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코스피도 뭐 한 요 정도의 박스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박스권 정도를 예상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앞으로까지 뭐 엄청난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면 이제 다시 이제 수급적으로도 뭐 안정성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예측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현재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섹터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일단 이 현재 뭐 코스피나 코스닥을 먼저 볼게요. 코스닥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일단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이제 한 여기까지 뭐 절반 조금 이상 여기가 이제 하락과 그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뚫고 내렸다가 여기서부터는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섹터들을 쭉 돌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이때 한번 볼게요. 이때가 21년
9월 뭐 이때가 고점이죠. 8월 언제죠? 21년 9월 8월. 와, 이때부터 강했네요.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시장보다 더 강했네요. 21년 8월. 시장은 21년 8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1년 11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22년 10월 달입니다. 22년 10월. 22년 10월이면 지수가 저점에 있을 때입니다. 저점에 있을 때죠. 근데 에코프로는 정고점입니다. 정고점. 정고점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할 때부터 에코프로는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여기가 이제 시장의 바닥이었는데 시장의 바닥에서 벗어나자마자 신고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매매했던 하나마이크론을 보시면 어떤가요? 이때가 아마 22년이네요. 이때가 21년 이때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랑 비슷하게 고점을 조금 더 늦게 찍었습니다. 지수보다는. 그쵸? 지수가 뭐 이럴 때가 고점이었는데 하나마이크로는 한 이때쯤 고점을 찍었네요. 이때쯤 고점을 찍고 똑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을 한번 이렇게 넘깁니다. 코로나 이후에 역대급 유동성 장세에서도 넘지 못했던 고점을 이번에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더 볼게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3년 7월입니다. 23년 7월. 지수도 물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한데 지수는 여기에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마이크로는 먼저 넘긴 겁니다. 먼저 넘겼죠.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섹터적인 측면에서는 2차전지가 강했구나 이걸 먼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수보다 고점을 더 많이 넘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서도 못 넘긴 고점을 이번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확인하고 반도체도 수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섹터라고 했잖아요. 섹터는 이 차트상의 위치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현재 미국의 증시에서 약간의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또 훨씬 상회하는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또 이제 뭐 이런 걸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8월 무역수지. 그래서 이렇게 딱 기사 같은 걸 읽어보시면 이게 어때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은 좋았는데 철강, 반도체, 석유는 수출이 굉장히 줄었죠.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그 지난달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항상 미래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반영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고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미 뭐 아진산업 자동차 쪽 좋았잖아요. 이미 여기서 하한가 맞았습니다. 근데 뭐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뭐 서현이와 마찬가지로 하락 심하게 했죠. 이런 것처럼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이런 게 나와도 이런 걸 본다고 해서 자동차 쪽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안 좋지만 앞으로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거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게 감산을 한다고 했어요. 감산을 하면 하나마이크론은 당연히 좋을 게 없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렇게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섹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얘네가 지수보다 강한데 왜 강할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종목을 택했냐? 라고 하시면 일단은 뭐 반도체 안에서 무조건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 분사된 회사였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어떠한 뉴스들이 좀 나왔거든요. 이번에 어제 삼성전자 강세를 보인 건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뭐 이렇게 현재는 하이닉스가 HBM 점유율이 뭐 삼성보다 낮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삼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를 골랐고 그 안에서 이제 차트를 같이 보는 거죠. 차트를 보는 겁니다. 차트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옛날에 아주 옛날 일이죠.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공부를 좀 했었어요. 차트는 이거는 사실은 주식에서 먹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지수,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지수 말고요. 그냥 큰 지수 있죠. 나스닥 이런 것도 사실 근데 많이 좀 변질이 돼서 이런 것도 잘 안 맞고 지금은 거의 비트코인 정도만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참고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수나 아무튼 주식이나 이렇게 먹히는 게 우리나라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지수나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뭐 절대적인 건 없다. 제가 지난번에 주식의 원리에 대한 영상을 올렸지만 주식은 정말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원리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파라고 하고요.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5파입니다. 이게 상승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은 ABC로 나옵니다. A, B, C. 그죠? 근데 이제 조정장에서는 이제 이 ABC라는 조정 안에서 이게 이제 1, 2, 3, 4, 5로 안에 소파동이 또 있고 올라갈 때 ABC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갈 때는 1, 2, 3, 4, 5 ABC 1, 2, 3, 4, 5 ABC 1, 2, 3, 4, 5 ABC 이렇게 이 커다란 파동 안에 또 작은 파동들이 있는 겁니다. 쪼개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특징 하나만 잡자면 3파가 가장 세다. 이걸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 특징 4파는 좀 그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가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고 수렴이나 뭐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때쯤 주변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는 뭐 3파처럼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3파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 횡보 조정하고 있는데 이걸 4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4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살짝 역시 아닌가 라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깨지고 내려갈 때 여기 저점 깨고 내려갈 때 근데 역시나 이렇게 손절 다 받아내고 이렇게 다시 한번 5파가 나왔죠. 근데 5파가 이것도 좀 연장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숏스퀴즈와의 싸움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A, B, 뭐 C, D, E 해가지고 여기서 오버슈팅까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3파가 제일 길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하락할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5일선 타고 계속 하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한 몇십 퍼센트 막 하락할 때가 있는데, 지수는 한 10% 이상, 종목은 한 20%씩 막 하락할 때가 있는데, 아 이게 지금 3파구나 반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쌍바닥을 찍는 경우가 있고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하락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저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정도고, 이제 가장 길면 3파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면 5파 정도에서 고점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사실 3파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 마이크론으로 돌아갈게요. 하나 마이크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기서 봤던 거, 뭐 앞에 파동을 뭐 다 분석하고 이럴 순 없어요 제가. 근데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약간의 수상함을 한번 느낍니다. 이렇게 채널을 하나 만들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거 뭔가 1파 2파,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3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파 안에서도 3-1파가 있어요. 그럼 3-1, 3-2, 그 다음에 가장 센 거 3에 3입니다. 여기가 가장 센 자리예요. 3파가 제일 센데 그 안에 소파동 안에서도 3파죠. 그러니까 가장 센 자리. 그러면 1, 2, 1파, 2파, 3에 1, 3에 2, 3에 3에 1, 3에 3에 2, 3에 3에 3. 네, 여기서는 좀 3에 1이 좀 크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3에 3에 3, 3에 3에 4, 3에 3에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5파가 나오고 끝난 게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A, B, C라고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시면 뭔가 여기서 봤던 유사한 패턴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런 패턴이죠. 여기서 보시면, 다시 지우고, 여기서 보시면 어떤 채널을 형성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디테일하게 한 15분 봉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채널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살짝 깹니다. 깨고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여기서도 또 하나 뭘 만듭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3에 1일 나왔구나, 진짜 3파. 이거를 크게 보면, 와 그러면 혹시 이거 전체가 1파 아니야? 그럼 2파 나왔고 3파인데 이 3에 1, 3에 2, 그 다음에 아까 좁혀서 봤을 때 3에 1, 3에 2, 3에 3에 1, 3에 3에 2, 그 다음에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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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나올 차례가 아닌가? 3에 3에 1, 3에 3에 2, 3에 3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이거는 이제 저는 진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냥 3파가 제일 길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게 하나를 1파로 보고, 그러면 3파 자리는 제일 센 자리인데, 이거는 그러면 스윙으로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상한가가 15%로 30%로 바뀐 다음에 제 생각에 이 종목은 첫 상한가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상승장 때 봤을 때 상한가 흐름이 나온 적은 없는 거 보니까 이 종목은 이제 첫 상한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상한가를 먹을 수 있게 된 계기는 다 이런 고려들이 다 있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종합 예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유튜버들 많잖아요. 진짜 제일 진짜 조금 혐오스러울 정도의 주식 유튜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아요. 돈 벌기가 너무 쉽다는 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식으로 돈 해보신 분들, 실제로 해보시니까 돈 벌기 그거 따라서 해봤을 때 돈을 벌기가 쉬우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TPC 같은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한번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되죠? 그럼 여기 손절 잡고 매수하세요. 어디서?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더 빠졌어요. 그러면 뭐죠? 여기 장대 양봉들 있죠? 거래량 터졌죠? 하단에서
지지되는 거 보면 매수하세요. 그 다음 손절 여기로 잡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법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그 여러분들의 그 잠재 가능성들이 굉장히 저는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훨씬 더. 근데 그분들의 그 관점을 이 캔들 3개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강의가 뭐 강의나 설명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 그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분들의 그거를 여기 안에로 이 캔들 3개 안에 이거 하루 이틀 3일짜리 캔들 3개 안에 관점을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대로 해서 뭐 돈이라도 잘 벌면 다행이지만 돈이라도 잘 벌 수 있을까요? 과연? 안 되는 종목들이 훨씬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서현이아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런데 추세 좋네. 그러면 여기서 지지 나오네. 밑꼬리 2번이나 다 달리고 지지 나오고 여기서 또 지지 나왔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잖아요. 이 장대 양봉들 나오고 지지도 나오고 그럼 여기 손절 잡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이 될까요, 이게? 무조건 이게 물론 주식이라는 게 확률 싸움이고 손익비 싸움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관점을 너무 이 캔들 안으로 가둬버리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혐오스럽다라고 느꼈고, 돈 벌기가 너무 쉽다 주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돈과 시간을 쓰고 자신도 투자를 하면서 돈과 시간을 쓰면서 그렇게 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제가 내일쯤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예약 업로드를 해두고 저는 휴가를 떠나겠습니다. 그럼 휴가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